개는 왜 짖는가? 현대소설이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개는 왜 짖냐면 옛날에는 반려견의 개념이 아니라 집 지키는 개의 개념이 많기 때문에 개가 짖는 이유는 사람을 경계하고 불의를 보면 이렇게 짖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여러분, 개가 짖는 이유는 이걸 견제하고 그리고 경계하는 거거든요. 써주시고 제목의 의미와 관련된 거 먼저. 근데 얘랑 비교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개가 짖는데 누구는 짖지 않냐면 이때 당시가 80년대 군부 세력, 그러니까 전두환 그 서울의 봄 있잖아요. 그때 창작한 소설이어가지고 언론이 짖지를 않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개가 짖는 이유랑 대비되게 언론은 짖지 않는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언론 통폐합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요거 써주시고, 알겠죠? 자, 80년대 서울에 보면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언론을 다 통제하고, 그리고 9시 뉴스가 딱 시작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자체에 대해서 신군부 세력을 견제하거나 좀 까면 이걸 다 탄압하고 뉴스에 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돌려서 이 작가는 비판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부분 줄거리 인물 구조 먼저 짜볼게요. 봅시다. 한때 특종을 여러 개 터뜨릴 만큼 유능한 기자였던 박영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박영아 인물 네모칸 쳐주시고, 기자이기 때문에 언론이죠. 언론인 적어주시고요. 언론인. 그래서 최근 들어 어쩐지 사회 현실에 흥미를 잃어 취재 쪽 기사도 쓰기도 시큰둥하다라고 해요. 왜냐면 주변에 그 기자들이 기사만 올리잖아요. 그럼 다 반려돼요. 야, 너 이거 싫지 마, 이거 싫지 마, 이렇게 반려되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언론인의 지금 태도가 어떻게 해요? 무기력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변두리 동네로 이사 온 박 기자는 그래서 시골 동네로 이사 왔어요. 동네 일에 사사건건 간섭을 해대는 동네 어르신들 보고 그들과 엮이지 않으려 피해 다닙니다.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과의 거리감을 둬요. 박영아는요. 왜냐면 자기는 무기력하고 그냥 하는 거 없는데 이 동네 어르신들, 노인들은, 할아버지들은 막 들쑤시고 다녀요. 저거 문제다, 저거 좋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던 차에 동네 어르신들이 박 기자를 불러서 동네의 한 불효자의 악행을 신문에 내줄 것을 부탁하고, 이야기 중 당사자가 나와서 어르신과 말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인데,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 먼저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갈게요. 우선 동네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이 인물들은 박 기자, 즉 언론이, 무기력한 언론이라고 대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정의를 열망하는 민중들이 되겠습니다. 정의를 갈망하는, 정의 갈망, 민중 써주세요. 민중들, 국민들, 민중들, 대중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불효자의 악행을 신문에 내줄 거래. 그래서 동네에 한 불효자가 있거든, 얘들아. 불효자는 여기 또 네모칸 쳐줄게요. 이제 본문에서 사내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사내. 근데 이 사내는 여러분 알다시피 불의의 세력. 그러니까 아주 폐륜하거든요. 불의의 세력이다 라고 먼저 적어줄게요.
얘들아, 그때 당시에 80년대 불의의 세력이 신군부 독재 세력이라고 해서 독재 세력인데,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독재 세력의 악행을 내줄 것을 민중들은 갈망해요. 근데 박영화는 거기에서 무기력하다, 즉 언론 무기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인물 구조가 시대적인 배경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악행을 신문에 내줄 것을 부탁하고 당사자, 즉 사내가 나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여기서 얘들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화가 개 많이 나오거든요, 앞부분에. 근데 이 대화가, 저도 이제 글을 읽으면서 그 소설은 편해요. 그런 소설은 편한 게 먼저 누가 말했는지 알려주는 소설이 되게 편한데, 얘는 좀 짜증나게 이 대사가 먼저 나오고 대화 밑에 누가 말했는지가 나와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대화 밑에 누가 말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누가 말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첫 번째 끈따옴표는 바로 밑에 누가 말하냐면 털보 영감이 영화를 보고 물고 들어갔다라고 봤으니까 여기 왼쪽에다가 털보 영감 한 번만 쓸게요. 털보 영감 땡땡 누가 말했는지 한 번만 쓰자고. 털보 영감 땡땡. 자, 그래서 젊은 순경 봤죠? 라고 해서 그 공간에 젊은 순경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자기 허물을 뉘우칠 줄 모르고 큰 소리만 치고 있으니 개가 짖지 않고 배기겠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묶어볼게요. 저렇게 자기 허물 뉘우칠 줄 모르고 큰 소리만 치고 있으니 묶어주시고, 이거 누구의 행동이냐면 바로 불의의 세력인 사내를 얘기합니다. 사내예요. 자, 그러니까 사내의 속성 다시 한번 뭐요? 불의의 세력이다. 부정적인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 잘못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작품 안에서만 딱 보면, 여러분 작품 안에서만 보면 자기 허물을 이라고 했을 때 자기 허물이 뭐라고요? 얘 잘못이 뭐야? 사내? 앞부분 줄거리 나왔죠? 뭐였어요? 불효지야, 불효지야. 불효라고 쓸게요. 그래서 불효를 뉘우칠 줄 모르고 큰 소리만 치고 있으니 개가 짖지 않고 배기겠소? 개가 짖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에서도 충효 어쩌고 했으면 저런 작자들부터 묶어가야 할 게 아니요 라고 얘기하죠. 자, 우선 차근차근 개가 짖지 않고 배기겠냐 라고 하는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비판이 마땅하다라는 얘기고요. 견제하고 경계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개가 짖는 거. 그리고 정부에서도 충효를 어쩌고 했다라고 하는 건 정부에서 충효를 중시했다라는 거. 꼼꼼하게 갈게요, 여러분. 내용 일치불이치 제발 틀리지 마세요, 이번에. 자, 저런 작자들부터 묶어가야겠다. 저런 작자들 세모 쳐주시고, 여기서는 사내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부정적인 세력을 얘기하죠. 불의의 세력. 묶어가야 될 게 아니요 하면서 계속 비판해요, 털보 영감이. 그리고 박 기자 어떠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박 기자는 우리 앞에서 나왔던 박영하죠. 영하를 끌어들여요. 털보 영감은 어떠소? 이런 사람을 신문에 안 내면 무엇을 신문에 낸단 말이요? 라고 하는 부분 묶어가지고요. 박 기자부터 묶어서, 자, 동네 어르신하고 사내 갈등이거든요. 근데 털보 영감은 영하를 끌어들여요. 영하 끌어들임. 어디에 끌어들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동네 어르신들하고 어르신들. 그 다음에 지금 사내랑 싸우고 있어요.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 불효 막 쉬만 쉐끼 이러면서 어르신들이 막 찌찌찌찌거려요. 그래서 그걸 신문에 내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번 주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고전소설 2개, 현대소설 2개. 알겠죠? 이번 주 테스트니까 바로바로 공부해주세요. 자, 뒤로 가볼게요. 털보 영감이 이번에는 영화를 물고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갈등을
끌어들인다고요. 자, 뭐요? 신문에 내다니 무엇을 신문에 낸단 말이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문에 냈다고? 아니, 무엇을 신문에 내? 라고 하는 거 누가 얘기하는지가 밑에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사내 땡땡. 누가 말했는지 헷갈리지 마세요, 제발. 알겠죠? 그리고 어휘 살펴볼게요. 야, 너네 테스트 보라고 일찍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늦게 이 사람이 무슨 몰골은 수련회 다음날 아침이구만. 그냥 빨리 앉으세요. 자, 사내가 얘기해요. 우리 털보영감 말을 채뜨리며 라고 얘기했을 때 채뜨리며 있잖아, 얘들아. 이 뜨리, 우리 여기 엄매하는 사람 없니? 여기 뜨리가 강조의 전미사예요. 강조의 전미사. 깨뜨리다 할 때요. 그럼 너네 뜨리 빼면 뭐예요? 뜨리 빼면 뭐예요? 말을 채며, 가로채다. 요거예요. 자, 그래서 가로채며 시퍼렇게 악을 쓰고 나섰다 라고 얘기하죠. 싸가지가 없죠. 그러니까, 그죠? 예의가 없다는 거. 예의 없음. 그리고 심리는 당연히 분노고요. 가볼게요. 임자 같은 사람을 신문에 안 내면 무엇을 신문에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지, 얘들아. 요거 밑에 바로 요 큰 따옴표 밑에 굴대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굴대 장군. 그래서 여기 왼쪽에 먼저 굴대 장군 땡땡 먼저 체크할게요. 굴대 장군의 어휘 먼저 보면 얘들아, 그 굴 속에 있던 사람처럼 때가 막 잔뜩 낀 사람처럼 좀 까무잡잡한 사람을 얘기해요. 요즘에는 뭐 약간 깜둥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꺼무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굴대 장군 까무잡잡하게 생긴 그 주변에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분노를 해요. 말이 없던 사람이 분노를 합니다. 임자 같은 사람을 신문에 내면 무엇을 신문에 낸단 말이요? 라고 얘기하죠. 임자 같은 사람 다시 한번 세모. 불의의 세력을 얘기하죠. 잘 누굴 지칭하는지 잘 보세요, 제발. 사내. 신문에 내면 무엇을 신문에 낸단 말이에요? 분노하고요.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걔는 지지라고 있고 신문은 나팔 불라고 있는데 걔도 못 봐서 짓는 일을 신문기자가 손게 얹고 있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먼저 여기 부분 잘 나와요. 별표 쳐주시고, 제목의 의미와도 연결되고 이 내용 핵심 주제와도 연결이 돼서 중요합니다. 먼저 걔는 지지라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걔 짖는 이유 뭐라고? 여러분, 걔 짖는 이유 뭐라고요? 왜 짖어요? 위에 써있죠. 뭐야? 견제, 경계. 집 지키는 개로 예전에는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경계하고 견제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견제, 경계. 그러니까 걔는 하는 일이 짖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근데 또 신문은 나팔 불라고 있다? 신문도 뭐예요? 그 불의의 세력에 대해서 언론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 신문도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결, 신문은 나팔 불라고 있는 것. 그래서 언론의 책무를 얘기합니다. 언론의 책임, 책무 얘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제목의 의미, 주제와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표현법 때문에 그러는데, 표현법, 무슨 표현법이에요?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걔가 짖는 거랑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거랑 비유하고 있는 거야. 비교, 비유. 두 개 써줄게요. 비교하고 비유한다. 표현법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러분. 특히 환희는 찾아쓰라는 거 많이 나오죠?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걔도 못 봐서 짖는 일이라고 하는 건 밑줄 쳐주시고, 이거는 걔도 못 봤다, 걔도 살아생전 못 봤다, 이러한 이 불효, 사내의 행적을 이라는 거죠. 사내의 불효를 얘기하는 거죠. 야, 이 걔도 살아생전 너같이 그렇게 쓰레기는 못 보였을 거야. 못 봐도 짖는 일을 신문기자가 손 얹고 있으란 말이에요.
신문기사가 아무 일도 안 하란 말이야? 라고 비판을 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여러분? 이때의 개는 그냥 우스꽝스럽게 덧붙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를 빼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손 얹고 있으란 말이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표현법을 썼을까? 라고 하는 거 묶어줄게요. 여기서 지금 풍자 사용하고 있는 거야. 돌려가는 거야. 언론 돌려가는 거라고. 풍자. 언론 풍자 하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신문에서 지금 불의의 세력들, 사내 같은 애들 기사 낸다고 했어? 안 낸다고 했어? 안 낸다고 했죠. 안 낸다고 했어요. 그럼 불의의 세력을 기자가 안 내니까 지금 이 말 자체가 풍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야, 개도 짖는데 신문 기자가 안 짖어? 근데 안 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기자, 언론이 뭐다? 개만도 못하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풍자다. 그리고 뒷부분, 신문 기자가 개만도 못한 줄 알아? 개만도 못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요것도 신문 기자 개만도 못한 줄 알아. 지금 언론에 책무 다 하지 않는 모습 비판하고 풍자하는 거라고요. 언론의 책무가 뭐라고요? 불의의 세력을 견제하고 경계하고 정의를 외쳐야 되는데 그딴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 말이 없던 굴대 장군이 얘기한 게 여기 부분입니다. 깍 내지를 없다. 민영감은 배실배실 웃고만 있었다 라고 하는데, 이 민영감은 대사 멘트는 없어요, 여러분. 배실배실 웃고 있는 이유를 좀 초점을 맞춰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풍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풍자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와, 재밌다. 신문기자 개만도 못하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웃는 거라고. 풍자를 인식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웃고 있고 이런 언어로 지금 풍자하는 걸 보면서 무슨 분위기냐라고 하면 해학적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학적 분위기. 자, 그 다음 멘트 누가 하는지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이 큰 따옴표 밑에, 바로 밑에 누가 얘기하죠? 사내는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누구 멘트지 하면 바로 밑에를 봐야 돼. 위를 보는 게 아니라. 알겠죠? 자, 그래서 사내가 얘기합니다. 사내. 영감들이 괜히 나를 못 잡아봐서 환장이지. 내가 어째 신문에 난단 말이요?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나를 못 잡아봐서 안달난다, 환장한다 라는 걸 통해서 굉장한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문에 자기가 나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문에 나는 거 진짜 싫어. 내가 어째 신문에 나? 라는 거죠. 자, 사내는 신문 이야기가 나오자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사내는 신문을 대할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려하고 있어요. 알겠죠? 얘들아, 사내가 누구라고요? 그때 당시 불의의 세력. 80년대 신군부 독재 세력 전두환 대통령. 그러니까 전두환이 자기가 국제신문에 나가지고 조선의 독재자다 이렇게 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지. 그러니까 사내가 그 군부 세력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기가 신문에, 국제신문에 나는 거 극도로 경계한 걸 아니까 작가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신문에 발작 버튼 일으켜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멘트 누구? 두고 봐. 신문에 나는 거 안 나는 거 두고 보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 잡고 아주 어떤 놈이지 신문에만 내봐라 라고 하는데, 이 멘트는 누가 얘기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동네 어르신 중 한 명이에요. 동네 어르신. 주변에 있던 동네 어르신 중에 한 명이 두고 봐. 신문에 안 나는 거 두고 보라고 라고 얘기하죠. 왜? 언론을 믿고 있어요. 언론을 믿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언론이, 즉 이 기자가
신문 기사를 낼 거라는 것을 언론을 믿는 거예요. 야, 당연히 이거 신문에 내야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민중들이 전두환 독재하는 걸 보고 아니, 당연히 이거 국제신문에 내겠지. 이렇게 열망하고 당연히 믿고 있었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가볼게요. 잡건 어떤 놈이든지 신문에만 내봐라. 그때는 저 죽고 나 죽고 정말 사생결단은 하고 말 것이다. 이건 체크 밑에 안 해도 딱 봐도 사내인 걸 알겠죠. 사내가 자기가 그 신문기사 내는 거 진짜 개 싫어하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내 땡땡 써주시고요. 이 밑에 사내라고 안 나오고요. 작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때의 작자가 사내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표현법 먼저 보시면 일단 잡것이라고 해서 비속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누굴 의미할까요? 얘들아, 옆에 누가 있냐면 박 기자, 즉 영하가 있단 말이에요. 기자가 있어. 그러니까 신문에 그 낼 사람은 영하밖에 없거든요. 근데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아유, 잡것 어떤 놈이신지 하면서 누굴 저격? 영하를 저격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영하를 지칭해서 돌려 까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잡건 신문에 내봐라. 정말 저 죽고 나 죽고 사선결단을 내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신문에 기사 내기만 해봐 아주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밑에 주석 나와 있지만 외워주자고요. 들떼놓고라고 하는 거는 돌려 말하는 겁니다. 돌려 말하기. 을러맸다, 남을 억누르는 거야. 남 억누름. 돌려까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를 악물며 돌려서 누구를 억눌러요? 누구를? 영하를 돌려서 까는 거. 돌려서 저격. 알겠지? 자, 근데 결정적으로 영하는 앞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직. 근데 영하의 모습이 지금 서술됩니다. 뭐요? 영하는 소한테 물린 것처럼 베프게만 웃고 있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하 네모칸 묶어주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한테 물린 것처럼 해프게만 웃고 있었다. 별표 쳐주시고, 영하가 여기서 언론인, 기자이기 때문에 기자가 여기에서 누가 잘했나? 이거 기사 써야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만 웃고 있다는 거예요. 뭐다? 당시에 무기력한 언론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독재 세력이나 아니면은 불의의 세력에 견제나 경계 이딴 거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나 얘가 사용할 때, 이 모습 사용할 때 비유, 직유 사용하고 있고요. 비유를 사용하여서 무기력한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호 맞게 해줘야 된다. 오케이. 자, 신문기자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만만 안 하면 신문기사 배때기는 철판인 줄 아슈? 라고 얘기해요. 계속 대화하고 있는데 넘어가기 전에 얘들아, 그렇게 체크하고 갈게 얘들아. 여기서는 동네 어르신이에요. 동네 어른 땡땡 쳐주시고,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를 누가 얘기하는지 그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만 하면 되고요. 만만 안 하면 신문기자 배때기는 철판인 줄 알아. 철판까지는 알아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사내가 얘기하죠. 그리고 사내의 말하기 방식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배때기도 비속어예요, 여러분. 배때기 비속어. 그래서 비속어 사용해서 속된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한 번에 쓸게 얘들아. 위에서 잡거 썼지, 그 다음에 밑에 배때기 썼지. 요걸 보면서 속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부정적 모습 얘들아. 여기서 친근감 이딴 거 아니고요. 속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급한 모습이요. 그래서 아니 뭐
너네 이거 이해되죠? 뭐냐면 야 만만한 줄 알아? 야 기자 어떻게든 기사 써 그랬더니 만만하냐면 신문기사는 배에 철판 깐 줄 아냐? 내가 죽여버릴 건데 그 배에 철판 깐 줄 알아? 걔는 뭐 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잘 논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동네 어르신이죠? 동네만 쓸게. 자, 생사람을 못 잡아먹고 환장을 하더니 나중에는 신문기자까지 끌어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사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신문에 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분노, 분말, 그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요. 환장, 그게 어디다 대고 하는 말버릇이야? 라고 해서 좁쌀 영감이 얘기합니다. 좁쌀 영감, 땡땡. 좁쌀 영감, 땡땡. 환장, 그거 어디서 대고 말버릇이야? 라고 해서 이 말버릇을 지적하는 좁쌀 영감의 말하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의가 싸가지가 없구나 이러면서. 그럼 환장이 아니고 뭡니까? 다시 한번 사내가 얘기하지. 근데 이 새끼 그 하는 꼬라지도 싸가지 없긴 해요. 예. 어르신한테 사내가 좁쌀 영감할 때 뭐예요? 삿대질을 하면서 얘기하죠. 예의가 없다는 거죠. 예의 없는 행동 보여주고 있어요. 악을 썼다. 순간 보시면 좁쌀 영감의 퍼피 반려견이 세퍼트예요. 그 세퍼트 강아지가 왕왕 이렇게 짖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짖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데 우선 순간부터 묶어주시고 그 밑에 화면에서는 여기 넘어갈게요. 덩달아 짖고 나섰다까지 묶어주시고요. 너네 세퍼트는 아시죠? 그 사냥개처럼 생긴 마약 탐지견에 주로 쓰이는 사냥개. 거기에 근데 걔네들은 좀 그 사냥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험악해서 막 짖잖아. 근데 스피치는 약간 포메라니안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되게 상냥한 좀 약간 귀여운 애들이고 포인터도 개 종류인데 약간 비글같이 생긴 애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강아지들까지 짖는다라는 것이 포인트야. 세퍼트처럼 강한 개부터 연약한 강아지까지 다 모두 다 짖는다가 포인트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스피츠 포인터도요. 그 다음에 그 세퍼트도요. 개의 종이고요. 그 개의 종을 얘기하면서 뭐다? 강한 종부터 약한 강아지까지 모두 다 보여주는 거는 약한 개도 약한 강아지도 짖는다 이거야. 불의의 세력 이런 걸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 짖고 나섰다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불의의 세력을 보고 을 향해 비판하고 경계하는 거죠. 알겠죠? 비판하고 견제, 개도 한다 이겁니다. 포메라니안 같이 너무 예쁜 강아지도 비판하는데 언론 신문기자 새끼들은 뭐하니? 이렇게 해서 풍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또 쳐라! 또 쳐라! 가만히 있어 가만! 이렇게 또 처리를 얘기하는데 요거 중요하는데요. 강아지 이름이 또 처리래요. 그 또 처리 왜 중요하냐면 산의 이름이거든요. 산의 이름. 알겠지? 산의 이름. 이것도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누가 얘기할까 근데? 이거 누구 강아지라고? 누구 강아지라고 얘들아? 시험 문제 너네 학교 100% 나올 거야. 뭐냐면 너네 이 3대 소설에선 인물 캐릭터가 누가 뭘 했는지가 설명 나오는 거 일치불일치 있죠. 예. 중간고사 때도 기호고르시오로 나왔었잖아요. 그거 유형처럼 이거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앞에서 털보영감 뭐 했는지, 굴대장군 뭐 했는지, 그리고 여기선 누구예요? 누구 강아지? 좁쌀영감. 그렇죠. 좁쌀영감이 뭐 했는지 이거 다 캐릭터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일치불일치 100% 나온다. 좁쌀영감이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왼쪽에 희곡처럼 이렇게 시나리오처럼 제가 땡땡 하는 것도 누가 뭘 말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얘 소설은. 또 차라 가만히 있어 가만 이렇게 해서 개들이 누그러졌습니다. 자, 방금 저 개들이 왜 짖은줄 알아? 라고 해서 여기 큰 따옴표에서 여기까지 해서 누가 얘기해요? 바로 밑에 있죠? 털보 영감이 능청을 떨었다. 털보 영감 써줄게요. 그래서 털보 영감이 뭘 말하고 있는지 이 인물하고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볼게요. 방금 저 개들이 왜 짖은 줄 알아? 제 주인한테 대드니까 짖었어. 즉 경계를 한다라는 거죠. 개는 까닭없이는 안 짖어. 이유 있이 짖어 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 견제로 짖는다. 근데 사람 못된 것들은 할 소리 안 할 소리 자발 없이 씨부렁대지만 걔는 짖을 놈만 봐서 꼭 짖을 때만 짖어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 묶어줄게요. 사람 못된 것들부터 묶어주시고 짖을 때만 짖어까지 닫아주시고. 자, 여기에서 사람 못된 것들 다시 한번 세모 쳐주시고 비판 대상이죠. 불의의 세력. 사내 같은 불의의 세력이요. 야, 얘는 불의의 세력, 이거 할 소리 안 할 소리. 얘네들은 씨부렁대지만. 근데 걔는, 개 동그라미, 짖을 놈만 봐서 꼭 짖을 때만, 경계할 때만 짖는다. 라고 하는 거, 제가 세모 동그라미 왜 했어요? 대조적인 표현을 쓰니까. 그지? 대조적. 그러니까 요거 대조하면서 야 개만도 못한 새끼들아 이렇게 해서 비판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 갑니다. 털보 영감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 시퍼런 눈을 좀 봐. 눈 좀 봐. 저 눈으로 사람 못 보는 데까지 훤히 꿰뚫어보고 꼭 짖을 놈만 찾아짓는단 말이야.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개를 통해서 개를 활용하여서 저 시퍼런 눈 좀 봐. 짖는단 말이야. 개를 활용하여 풍자하는 거죠. 개를 활용하여 풍자, 비판. 그러니까 강아지 활용하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 아니고 무슨 분위기라고? 웃음 유발하는 해학적 분위기라고. 알겠니 얘들아?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웃음 유발.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도 여러분 라디오나 이런데 시사 프로그램 보면 거기도 정치 풍자 진지하게 하는 느낌 있고 SNL처럼 정치 풍자 유쾌하는 애가 있잖아요. 여긴 SNL에 가까운 거죠. 돌려서 재밌게 개를 활용해서 풍자한다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밑에 가볼게요. 털보 영감이 능청을 떨었다. 털보 영감이 여기에서 능청 떠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위기랑 연결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어쩌고 어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반박하겠어요? 밑에 나오죠? 사내가 얘기하죠. 뭐가 어쩌고 어째요? 저 영감이 시키니까 짖지 걔가 뭣을 알아 짖는단 말이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논리로 반박하고 있어요. 시키니까 짖는다. 저 영감이 시켜가지고 짖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들아, 저 영감이라고 하는 건 누구라고? 그 인물 말고. 저 영감은 지금 좁쌀 영감 맞는데 얘들아, 털보 영감 말고 좁쌀 영감 맞는데 동네 어르신이 누구를 대변한다고 얘들아? 불의를 보고 참지 않고 정의를 강망하는 누구요? 민중들, 그렇죠. 국민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민중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야? 야, 민중들이 뭐라고 하니까 기사에 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지. 민중들이 시키니까 개 짖지 뭐가 알아 짖는단 말이오. 언론이 뭘 알아 이거죠. 저 개한테 붙인 또철이란 이름이 누구 이름이요? 개한테 멀쩡한 사람 이름을 갖다 붙인 것부터 속내가 훤한데 시키지도 않는데 제 사날로 짖는단 말이에요. 지 멋대로 짖는다 이거죠. 그래서 멋대로 제 멋대로 짖는단 말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대놓고 먼저 알려드렸지만 이 사내의 멘트에 있어서 아, 자기 이름이구나 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저 걔한테부터요, 또철이라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요? 라고 해서 속내가 원한 데까지 묶어주시고, 그래서 아, 이 강아지 걔 이름이 또철이고, 그리고 그 또철이는 바로 사내다. 그래서 이런 명명법으로 돌려서 비판하는 거구나. 이름을 붙이는 걸 명명이라고 합니다. 명명법을 통해서 풍자 해악을 하는 거구나. 돌려서 좁쌀 영감이 까고 있다는 거죠.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가볼게요. 사내는 이를 앙다물며 좁쌀 영감을 놀아봤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했던 멘트 사내가 얘기하는 거고요. 작자는 이만저만 끈질긴 성미가 아니었다. 이쯤 했으면 진력이 날 법도 한데 기어코 물고 늘어졌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작자라고 하는 이 명칭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작자? 사내. 성미는 성격이지, 얘들아. 끈질긴 성격이라고 나온 거야, 캐릭터가. 그래서 기어코 물고 늘어진 거죠. 그래서 힘이 빠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멘트 누가 얘기하는지 어떻게 하려고? 그 큰 따옴표 밑에 보라고, 얘들아. 그 큰 따옴표 밑에 보니까 누가 얘기해요? 좁쌀 영감이 얘기하죠. 또 다른 멘트. 여러 병 나오기 때문에 누구 멘트 하는지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좁쌀 영감이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따져요. 가볼게요. 또철이가 누구 이름이냐 이 말인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것은 인자 이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저 개 이름이기도 해. 발뺌하죠. 그쵸? 임자가 또철이란 이름을 지을 때 누구한테 허락받고 지었나? 나도 내 맘대로 지었는데 어째서 시비야? 또철이란 이름이 임자 혼자 이름이라고 전세내서 등기라도 해줬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런 의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발뺌을 하죠. 발뺌,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지었다라는 거죠. 좁쌀 영감인 차지간하게 따졌다. 자, 그래서 일부러 내 이름을 걔한테 붙인 것은 아니고 뭐예요? 얘들아, 이거 멘트 누가 얘기하는지 안 나왔지만 누구예요? 사내죠. 오케이. 아니고 뭐요? 그래서 지지 않고 계속 따집니다. 계속 따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남의 말을 들을 귀에 말뚝을 받았나? 이 멘트도 지금 누가 얘기해요? 영감인데 누구 영감일까, 얘들아? 좁쌀 영감이겠지? 좋아. 털보 영감 아니고 좁쌀 영감. 저 사람이 남의 말 들을 귀에 말뚝을 받았나? 라고 해서 말하기 방식도 가끔 나와가지고 이런 것도 뭐 비유적인 표현 혹은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관용 표현. 혹은 관용 표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너 되게 눈 높다 혹은 너 되게 발 넓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관용 표현인데 여기에서 과장 표현도 맞습니다. 과장적 표현. 또철이가 임자 혼자뿐이 아닌데 어째서 그게 임자 혼자 이름이란 말이야 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영감이 삿대질을 하자 또 세포트가 컹 짖었다. 영감 말이 옳다는 소리 같았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지금 영감이 계속 하는데 요 세포트를 통해서 옳다는 소리 같았다 라는 거 있죠. 요런 것도 해야 분위기 웃음 유발 때문에 그래요. 강아지의 말이 강아지도 그렇다고 한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유발 분위기 풀어주는 거죠.
자, 계속. 이 골목에 사는 또철이는 나 하나뿐이니 여기 왼쪽에 다시 사내. 멘트 통해서 알 수 있죠, 충분히. 또철이는 나 하나뿐이니 나 들으라고 지은 이름이 아니고 뭡니까? 여기 중요하다. 여기 바둑이 도크 좀 깜둥이 세상에 세고 센 게 이름 놔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거하는 거지. 얘들아 평범한 이름들이야. 열거 평범한 이름이요. 평범한 개 이름. 이제 뒤에 대조되는 거 나올 거야, 얘들아. 가볼게. 세상에 세고 센 개 이름 놔두고 아무런들 개한테 사람 이름 붙여 허구한 날 똘쳐라. 또쳐라. 도대체 이런 법도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잘 봐.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마지막 멘트가 사내는 순경을 돌아보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억울한 호소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요. 뭐? 도대체 이런 법도 있습니까? 밑줄. 젊은 순경에게요. 억울한 호소예요. 자, 순경 앞에 멘트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화 한 번도 안 했어요. 순경에게 억울한 호소. 저 억울해요. 이렇게 순경한테 일러 바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사내는 순경을 돌아보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라고 하죠. 그래서 분노한다는 거죠. 그가 소리를 지르자 또 개가 으르렁거렸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불의의 부분 보고 이제 부정적인 불의를 보고 이 개가 으르렁거렸다 다시 한번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개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개만도 못하냐, 이걸 자꾸 작가는 메시지 던지는 거라고.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언론아 개처럼 이렇게 경계하고 견제해야지, 너네 언론 뭐하니? 이런 것들을 자꾸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가볼게요. 얘들아, 요거 시험 문제 100% 나온다. 알겠지? 자, 보자. 여기 뒤에 멘트. 자, 보세요. 걔한테 그런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는 무슨 법조문이라도 있어? 여기 왼쪽에 좁쌀 영감 우선 써주시고요. 자꾸 개 이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 붙이면 안 된다는 무슨 법이라도 있어? 야, 있으면 가져와봐. 야, 여기 중요해요. 자, 이놈은 일본 총독 이토, 이놈은 인규, 이놈은 아민, 이놈은 또철이, 이놈은 또 뭔 줄 알아? 모를게, 아직 안 짓고 아껴놓았어. 이래요. 그래서 얘의 개 명칭의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얘들아, 일단 이놈은 부터 아직 안 짓고 아껴뒀어. 묶어주시고, 그리고 밑줄 칠게. 총독 이토, 그리고 인규, 아민, 이거 있죠. 그리고 마지막 또철이까지. 지금 이렇게 쭉 강아지 이름 나열하거든요. 잘 봐. 이토 히로부미 독재자죠. 그 안중근 의사가 살해한 그 독재자 있잖아요. 총독. 그래서 이 총독 이토 히로부미도 독재 세력이에요. 그리고 인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아부 되게 아첨 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뭐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 아첨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 밑에 아미는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독재자거든요. 우간다 독재 세력, 독재자. 다 나열하는 강아지 명칭 봐봐. 다 쓰레기. 지금으로 따지면 야, 우리 집 강아지 이완용이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 강아지 무슨 이름인지 이렇게 딱 나열하는 걸 통해서 아, 강아지 이름, 즉 아까 얘기했던 거 강아지 명명법이요. 개의 명명 행위, 이름 붙이는 행위를 통해서 뭐한다? 풍자한다. 그치? 그래서 풍자 해악을 한다. 그래서 표현이 이 강아지 이름이 얘들아 열거되는데 그 열거된 이름이 다 불의의 세력, 부정적 세력들이죠. 혹은 독재 세력이죠. 또철이
여기는 뭐 독재 세력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불의의 부정적인 세력인 거지. 잘 봐봐 얘들아, 이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 여기는 작품 내용만 제가 지금 설명한 거고, 시대적인 관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봐봐, 이 사람 작가는 이걸 보면서 야, 강아지 또철이야, 전두환 아니잖아, 날 경계해, 필요 없어. 근데 야, 여기 강아지 있지? 또 독재하면 이 강아지 이름 독재자 이름 붙일 거다. 이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지금 우리 좁쌀 영감이 야, 세상에 또철이가 그 너뿐이야? 이런 것처럼 만약에 여기서를 두한이라고 지었다 해도 뭐야, 야, 세상에 여기 두한이 너뿐이야? 이렇게 대면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강아지는 부정적이고 독재 세력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희화와 풍자해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직 안 짓고 아껴뒀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독재 세력이나 부정적, 또 다른 독재나 부정적 세력이 있으면 붙인다 이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독재해봐. 그 이름 붙여가지고 이거 강아지 이름 붙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자, 그래서 화면 넘어가기 전에 잘 봐. 앞부분에 사내가 예시를 들었어요. 도크, 뭐 쫑, 요즘에 들으면 뭐 초코 뭐 이런 거겠죠? 바둑이, 도크, 쫑, 껌둥이. 이 일반적인 강아지 이름이와 그 다음에 독재 세력 이름이랑 이렇게 해서 열거되지만 둘 다 대조된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넘어갈게요. 자, 비싼 나무를 사다가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누구의 내면이냐면 앞에 영화 멘트, 영화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영화 멘트가 없었어요. 대사가. 그냥 소처럼 헤헤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작하는 중략 이후 부분은 위에 써놓고 갈게요. 그 신문기자 영화 있죠? 영화에 내적 독백이 시작됩니다. 신문기자 영화에 내적 독백이 시작돼요. 이제 쭉 알겠죠? 큰 따옴표가 여기 뒤에서 끝까지 안 나와요. 큰 따옴표가. 그래서 뒤에 뒷부분 파트가 시험 틀리면 내적 독백 파트구나,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얘가 혼자 생각을 합니다. 자, 신문기사 안 썼어요. 그 사내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야, 영화야, 박 기자 신문기자 좀 써줘, 신문기사 좀 써줘 했는데 안 써줬어요. 사내에 대해서.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가볼게요. 비싼 나무를 사다가 잘 손질한 정원은 인위적으로 정돈된 바로 그만큼 자연의 질서와 조화에서는 어긋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며 매미가 붙어있는 오동나무가 세상 재견스럽게 여겨졌대요. 얘들아, 먼저 비싼 나무부터 정돈된 바로 그만큼까지 묶어주시고,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비싼 나무, 그리고 잘 손질했어, 그리고 그건 인위적이고 정돈됐어. 요약하면 인위적이라는 얘기예요. 자연적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얘기는 그만큼 자연의 질서와 조화에 어긋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얘는. 오케이? 자연의 질서와 조화에 어긋나 있다. 부정적으로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인위적, 정돈된 이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일부러 꾸민 거 자연스럽지 못해서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들아.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가 또 좋아 보이냐면 매미가 붙어있는 오동나무가 세상 대견스럽게 여겨졌으니까 오동나무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꾸미는 정원보다 뭐가 더 뛰어나다? 자연스럽게 서 있는 저 오동나무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비교할 때.
그 다음 가볼게요. 근데 그 오동나무는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느냐면 저 오동나무는 통세암거리 노인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잘 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견스럽게 여겨지는 오동나무가요, 이 노인들 같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즉 정의를 갈망하는 민중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자, 오동나무 네모칸, 통세암거리 노인들 네모칸.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비유하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위에서 오동나무가 대견스럽다고 여겨졌으니까 이 노인들을 처음에 어떻게 돼서 앞부분 줄거리 기억나? 처음에 이 노인들을 별로 멀리 뒀단 말이에요. 이 영화가 기자가 별로 친하게 안 지냈어. 근데 여기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태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태도 변화. 처음에는 어우 귀찮아, 왜 저렇게 이렇게 쑤시고 다녀, 오지랖이야 라고 해서 좀 거리를 뒀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하죠. 자, 가볼게요. 그 노인들은 저 오동나무처럼 거침없이 살다가 구김없이 늙으며 어디서나 자기 할 소리 하며 자기 분수껏 이 세상에서 나온 자기 몫을 잘하고 죽어갈 사람들을 낳았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 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 오동나무처럼부터 죽어갈 사람들이었다 까지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멘트는 어디냐면 거침없이 살고 늙고 어디서나 밑줄 자기 할 소리 하며 자기 분수껏 이 세상에서 나온 자기 몫을 하고가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누구를 뜻한다고 얘들아? 노인들은? 그때 당시에 누군들? 누구를 뜻한다고? 민중들.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요 사람들은 우리 자유, 이 정의, 자유 갈망하는 민중들,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봅시다. 자, 화단 한쪽 햇볕에 놓은 분재로 눈이 갔다. 아니, 오동나무에 비기면 저게 뭔가? 라고 해요. 우선 이 분재 세모 쳐주시고 부정적 인식하는 겁니다. 분재는 뭐냐면 화분에 키우는 꽃을, 나무를 얘기해요. 화분에 키우는 거. 인위적이야, 자연적이야? 화분에 그러니까? 인위적이지. 그치? 앞에서 얘가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것, 즉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정원 같은 거, 알겠죠 여러분? 이걸 조경이라고도 해도 돼요. 그래서 화분에 키우는 요 나무 있잖아요. 한쪽에 내어놓은 분재로 눈이 갔는데 얘가 오동나무에 비교하면 저게 뭔가 하면서 대조적인 인식이에요. 그래서 오동나무는 우람하고 되게 크고 자연스러운데 저 분재 뭐야? 허접하다 이래요. 왜? 봄이 되어도 가지 하나 뻗고 싶은 대로 뻗지 못하고 뿌리는 비좁은 화분 속에서 얼마나 궁색스럽게 비틀리고 얽혀서 뻗어야 하는가? 라고 얘기해요. 묶어줄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뻗고 싶은 대로 뻗지 못하고 그리고 비좁은 안에서 궁색스럽게 비틀리고 얽힌대요.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하죠. 누구를 떠올릴까 그러면? 쉬었다가 하긴 하겠지만 누구야? 기자 자기 자신. 그치? 오동나무 즉 어르신들은 저렇게 자유를 갈망하고 국민들은 그러는데 언론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렇게 인식하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는 누구를 뜻한다? 무기력한 언론의 모습인 거죠. 즉 여기에서는 작품에서는 영화형 자신. 알겠죠? 그래서 분재는 뭐 하게 되는 계기야? 얘들아? 분재는 뭐 하니? 지금 분재 보고 뭐 해? 지 스스로 돌아본단 말이죠? 뭐예요? 성찰. 좋아. 그래서 기억의 상징적인 의미는 영화
자기 성찰 계기죠. 혹은 매개체. 영화의 자기 성찰 계기, 매개체. 오케이, 쉬었다가 뒷부분 하고 인물 정리할게요. 쉬세요. 지금 분재까지 했는데 그 분재가 자아성찰의 계기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의문형 어미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저게 뭔가 뻗어야 하는가, 이것도 자아성찰의 지금 과정이다라고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유롭지 못하는 무기력한 언론의 모습, 즉 영화 자신을 뭐하고 있다. 다시 한번 성찰만 쓰고 넘어갈게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의문형 어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뭔가 하는가를 통해서 의문형 어미 반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뒷부분 마저 이어서 마무리해 볼게요. 저렇게 최소한의 생존 조건 속에서 생명을 부지해야 사랑받고, 그 생존 조건의 극한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가치도 그에 비례하는 것이 분재였다라고 해서 분재의 속성 계속 얘기하죠. 분재가 자기 자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재에 대한 특성을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묶어줄게요. 저렇게 최소한의 생존 조건 속에서도 생명을 부지해야 사랑받고, 또 생존 조건에서 극한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의 가치도 비례하는 것, 이거의 분재의 조건인데 분재의 속성 써올리면서 자아성찰하고 있다고요. 그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 뭐냐면 얘는 궁핍한 존재. 그러니까 분재는 궁핍한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오동나무는 자연 속에서, 광활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우람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분재는 화분 안에서 그냥 비좁게 가지도 잘 뻗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니까 자기가 궁핍하고 지금 억압받고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기자인데 기사를 내면 잘리고 막 이러니까, 기사를 내면 자꾸 빠꾸시키고 이러니까 자기가 궁핍한 이 처지에 있다. 그래서 극한점이 올라갈수록 가치도 비례하는 것, 분재가 자신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요. 통세암거리 노인들이 오동나무라면, 간단하게만 체크할게. 앞에서 오동나무는 이 노인들이라고 얘기했고, 나는 뭔가 전 분재인가? 라고 해서 분재랑 또 동일시 하고 있는 거죠. 동일시. 그렇게 빗대어 놓고 보니, 즉 비유했다는 거죠. 위에서 노인은 오동나무, 그 다음에 나는 분재, 이렇게. 오케이. 빗대어 놓고 보니까 너무 신통하게 들어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오, 야, 비유하니까 딱 들어맞네. 영화는 멀겋게 웃었다라고 얘기하죠. 잘 봐, 잘 봐요, 여러분. 시점 진짜 중요한데 앞에서부터 처음 끝까지 나라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나가 사실 영화 자신이잖아요. 근데 밑에 나라고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 영화예요. 그죠? 그래서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점 바로 쓸 건데요. 시점. 전체적으로는 우리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는 몇 인치? 3인치. 나라는 글자가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시점은 3인치. 작품 밖에 서술자고, 이 영화의 속마음을 알거든요. 이 작가는, 아니 서술자는. 그러면 무슨 시점이야? 3인치? 무슨 시점? 전지적, 그렇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작가예요. 근데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뭐예요? 시점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시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영화의 내적 독백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바깥의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누구를 초점을 맞춰서? 영화를 초점을 맞춰서 서술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가 다시 한번 우리 특정 인물
누구? 영화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시선으로 서술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문학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영화를 누구라고 한다? 초점 화자, 초점 인물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정확하게 정리하면 얘들아, 시점이 바뀌고 서술자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서술자가 바뀌는 거 아니고요. 서술자는 계속 작품 밖에 있는 이 관전하는 모드 혹은 속마음을 다 아는 모드인데, 거기에서 다른 노인들, 어르신들, 사내 속마음을 몰라. 근데 누구의 속마음만 서술해준다? 영화의 속마음만 서술해준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네, 영화의 속마음만 서술해줘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다? 영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초점 맞아. 알겠니? 초점 맞아. 그래서 그 초점 화자가 다시 한번 뭐 한다? 내적 독백한다라고 얘기했지. 초점 화자가 내적 독백. 그러니까 나라는 글자가 나오는 게 서술자가 바뀐 게 아니다 라는 거. 틀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영화는 멀겋게 웃었다 라고 하죠. 되게 허탈하고 자조적인 웃음이겠죠? 그래서 멀겋게 웃었다라고 하는 게 진짜 급해서 우는 게 아니라 와, 나 진짜 분재 같다 이러면서 스스로 비우는 거예요. 자조적 태도. 자조적 웃음. 멀겋게 웃은 거. 가볼게요. 울음을 그쳤던 매미가 또 찡! 장대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갑자기 중심 대상이 우리 분재 오동나무에서 매미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울음을 그쳤던 매미가 찡! 장대 같은 소리를 내질렀대요. 그래서 여기서 매미 서술할 때 의성어 사용하고 지규 사용하고 비유 사용하고 한 거 놓치지 마시고 청각적인 심상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거침없이 내지르고 있는 매미 소리는 더위에 내려앉을 것 같은 여름 한낮에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한 줄기 시원한 분수였다 라고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분수 아니니까 비유. 시원하다 촉각. 역시나 위에 같은 비유. 그래서 매미 소리를 이렇게 인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점 화자가 영화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 중심 대상이 매미로 변동이 돼요. 그래서 영화의 내면은 지금 분재 생각하고 오동나무 생각하다가 매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매미 소리가 들려가지고요. 가볼게요. 자, 매미는 지상의 생애 일주일 혹은 3주일을 살려고 땅속에서 7년 내지 17년을 유충으로 기다린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겁나 짧게 살잖아 얘들아. 지상에 이걸 살려고 짧은 시기죠. 근데 그 땅 속에서 7년에서 17년을 존버한대. 굉장히 인내하고 고통받는다는 거. 그지? 마치 우리 현대시의 누에 같죠? 현대시의 누에처럼 고통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적어도 7년에서 17년을 별려 태어나 7일 상다 죽는 그 7일로 응축된 매미의 생애가 이상한 감상을 불러왔다 라는 거예요. 밑줄 이상한 감상을 불러왔다. 여기 누구의 내면? 영하의 내면이에요. 영하의 내면. 그러니까 이러한 매미의 속성을 보고 얘가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느껴졌대. 이 매미를 보고 와 17년을 존버하고 일주일을 살아 대박이다 하면서 영하의 내면을 지금 뒤에서 얘기해 줄 건데요. 찌 하는 울음소리가 단순한 곤충의 울음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그 기나긴 기간을 땅속에서 벼르고 별렸던 자신의 무슨 절실한 의지를 저렇게 단음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식하는 찌하는
울음소리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의지의 소리다라고 인식한 거예요. 의지로 인식. 그래서 그냥 매미 소리 시끄럽다 뭐 여름날이구나 이게 아니라 와 무슨 절실한 의지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저 크고 우람한 소리는 그 짧은 생의 한순간을 아껴 내지르는 뭔가 그만큼 절실한 삶의 표출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만약에 찾아쓰라는 얘기 나오잖아. 매미에 대한 인식. 그러면 요거 쓰면 돼. 요거 절실한 의지랑 그 다음에 밑에 절실한 삶의 표출 중에 조건에 맞춰가지고 써주세요. 알겠죠? 조건에 맞춰서 2어절인지 3어절인지 조건에 맞춰가지고 써주시면 돼요. 이 매미 소리에 대한 인식이니까요. 매미 소리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긍정적 인식까지 쓸게. 긍정적 인식. 그래서 3인칭 서술자가 얘기해요. 매미 소리에 취해 있던 영화는 책상머리로 갔다. 그리고 아까 그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얘들아, 이 동네 어르신들이 무슨 기사 내달라고 했죠? 사내가 불효한 거. 그죠? 그거 쓰는 것을 갑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그 기사. 해볼까? 얘가 뭐라고? 사내의 불효한 내용. 필연적인 그런 내용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예요? 지금 어머나 세상에 이걸 통해서 사내는 뭐가 변화됐다? 태도, 인식이 변화됐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사내의 태도 변화. 사내의 태도 변화. 미안. 왜 이래? 영화죠? Sorry. 영화. 영화의 태도 변화. 그러니까 매미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해요. 그래서 뭐다? 매미 소리를 듣고 와 저 새끼 와 17년 있다가 일주일 살려고 저렇게 우는 거. 절실한 삶의 표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자극을 받는 거라고.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그 매미에 대한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건데 매미처럼 무슨 거창한 소리를 지르자는 것이 아니고 매미 소리를 듣다 보니 뭔가 끄적거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이 매미 소리 네모칸 쳐주시고 이거의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아까 기억나요 여러분? 그 영화가 자아성찰의 매개체, 자아성찰하는 계기는 뭐였어요? 분재였어요. 분재. 자아성찰.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자기랑 동일시되는 거 분재였어. 그럼 매미는 뭐라고 쓸 거야? 상징 의미? 뭐를 불러일으켜? 얘를? 영화의 의지, 의욕. 이걸 불러일으킨 계기예요. 알겠죠 여러분?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매미 소리는 영하의 의욕, 의지 불러 일으키는 계기. 그리고 내신 시험에는 불러 일으키다가 야기로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제가 계속 그 문해력 단어 얘기하는데 어제는 정말 충격. 실화라는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지금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실화라는 단어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너희 학교 1학년, 너희 학교 1학년, 1학년이. 근데 중1 말고 고1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소설을 가르쳤거든. 얘들아 이거 소설인데 이거 실화야? 그랬더니 실화래. 그래서 내가 아니 비유를 들려고 야 영화 부산행 있잖아. 부산행 실화야? 그랬더니 실화래. 그래가지고 아니, 실화라는 단어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 좀비 봤어? 내가 어디서 봤는지 좀 알려줘라 이러면서 했죠. 그래서 굉장히 좀 깜깜하네 아무튼. 네. 자 여기
매미 소리가 서술형, 단답형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혹은 객관식으로 맞춰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매미는 영화가 원래 이거 쓸 생각 있었어 없었어? 기사? 쓸 생각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매미 소리를 찡 이거 듣고 매미에 대해서 성찰하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다가 스스로 사색하다가 매미는 이렇게 존버하는 존재구나. 그리고 의지가 강력하고 인내하고 삶의 표출을 이렇게 내지르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뭐다? 와 나도 저렇게 자극을 받는 거죠. 매미 소리를 듣다 보니까 뭔가 끄적거리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일치불이치 때문에 요거만 조금 포인트 짚고 넘어갈게 얘들아. 매미처럼 거창한 소리를 지르는 것은 목표는 아니에요.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사회생활, 사회시대의 현실을 떠올리면 뭐예요? 나 막 독재 세력, 불의 세력을 없애겠다. 이건 아니래. 이거 거창한 그건 아니래. 그냥 뭔가 쓰고 싶은 그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기사를 끄적거리는 거지 막 군부 세력, 막 독재 세력, 탄압 이런 것들은 아니다 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해제는 잘 읽어줘야 되겠지. 자, 이 작품은 언론 통폐합이라는 시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에요. 1980년대고요. 그래서 그 80년대 군부 세력, 신군부 세력, 서울의 봄, 독재 세력, 언론 통폐합되는 거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시대 현실을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현실이지. 근데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분위기. 내가 시사 프로그램보다 SNL에 가깝다라고 얘기했죠. 가볍고 유쾌한 것. 그게 해학과 풍자의 방식으로 현실의 문제를 풀어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말투가 거침없는 언사, 의기는 과장되어서 우스꽝스럽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야 귀에 말뚝 박았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툭툭 던지는 건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의의 시대에 국민의 요구를 담고 있어. 풍자적입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불의의 시대를 보고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 세력이라고 얘기했고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언론의 무기력함. 이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얘들아? 언론의 무기력함 누구? 누구? 인물? 영화. 그에 대한 성찰이 비유적으로 형성하고 있대. 성찰 뭐에서? 분재에서 비유적으로 형성하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주제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의의 시에 대한 비판, 풍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얘들아 기사를 쓰려고 했어. 그래서 기사를 썼거든. 얘들아 결말은 뭐냐면 기사를 썼는데 그거를 가지러 가다가 앞에서 선배 기자가 빠꾸 먹는 거를 본 거야. 걔가 선배 기자가 뭘 썼는데 야 이거 집어쳐 꺼져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 내 기사도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출하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갖다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결말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바꾸지 않고 그냥 거절당한 것을 보고 마지막에 술 취해가지고 순경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오는 그런 씁쓸한 무기력한 언론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얘들아 문제 풀어볼게. 1번부터 4번까지.